앞서 보신 것처럼 검찰은 청와대가 감찰 과정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. 지금부터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강동원 기자. 예. 백 전 비서관은 조국 전 수석,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과 3인 회의를 했을 때 이미 감찰이 끝난 시점이라 그랬죠. 맞습니다. 그런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? 백원우 전 비서관은요, 특감반원이 올린 비위 감찰 보고서를 결과 보고서라고 했습니다. 이미 감찰이 종료된 것이라고도 했죠. 그런데 최근 수사로 드러난 당시 상황을 보면 유재수 전 부시장은 감찰을 하던 특감반원에게 본인의 해외 송금 자료를 주겠다고 약속하고서는 연락이 없던 시기였습니다. 감찰이 종료된 게 아니라 진행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. 거기다 백 전 비서관의 말은 이 3인 회의에서 감찰 중단 결정을 내렸다는 이 조국 전 장관 측의 입장과도 배치됩니다. 또 당시 상황에 정통한 한 전직 특감반원도 유 전 부시장의 소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사 종결 지시가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자, 그런데 백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 감찰에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감찰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렇게도 얘기한 거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이 강제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로서는요, 감찰을 받는 사람이 동의를 안 하면 딱히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. 하지만 인사권을 쥐고 있는 그것도 집권 1년 차에서 힘이 팔팔한 청와대가 요구하는 감찰을 거부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유 전 부시장 말고 또 있을지는 의문점이 남습니다. 게다가 유 전 부시장은 처음 감찰을 받았을 때 휴대폰 포렌식에는 동의를 했었는데요. 휴대폰에서 상당 부분 비위 내용이 나왔고 또 이 비위 내용이 감찰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저희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. 법을 보면요, 이 특감반은 비위 첩보를 입수하면 수사기관에 바로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청와대는 그동안 비리 첩보를 접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건은 경찰에, 또 포렌식 이후 비위 정황이 나왔던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이후에 백 전 비서관이 금융위원회에 이 유재수 건과 관련해서 전화를 걸었다는 건 확인된 사실이죠. 그렇습니다. 그걸로 끝이었습니까? 그렇습니다. 끝이었습니다. 이 백 전 비서관은요,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금융위에 전화로만 전달을 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청와대 조사 결과 고위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므로 인사에 참고하라 이런 취지였습니다. 경찰이나 검찰로의 이첩도 또 금융위 감찰국으로의 비위 행위 공유도 없이 구두로만 설명을 한 겁니다. 예. 당시 유 전 부시장은 비위 의혹으로 사표를 낸 상태였고 또 청와대에 전화를 받은 금융위는 이 사표를 수리했습니다. 예, 강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백 전 비서관의 말을 일단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습니다만 또 법률적 판단이 남아있으니까 좀 지켜보죠. 예,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.